2018년 스페인 왕립 축구연맹에서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 국적 취득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주앙 펠릭스, 비니시우스와 경쟁한 후보들 라리가 골든보이에 최종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이듬해인 2019년 8년간의 스페인 거주 및 교육을 이수하고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Es importante el trabajo de equipo que por ello hemos tenido la victoria. 축구 실력 또한 출중하여 미래의 스페인 국가대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은 완벽하게 부합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병역 면제 혜택까지 걸려있는 절호의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만 희망한다면 이 사안이 통과되기까진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롤모델이라고도 밝혔던 외계인 호나우지뉴의 향기가 나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강인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시저스를 보면 다른 선수들과 달리 호나우딩요처럼 무게중심을 완전히 낮추고 상체까지 완전히 페인팅을 주며 하체 추진력에 의한 폭발적인 탄력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상황이 많이 보여집니다. 오! 호나우지뉴 축구는 따뜻풋볼. 한국판 트루먼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시네마틱한 축구 일대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본인은 축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듯 그는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출중한 실력과 귀여운 외모로 마치 공개 일학과 같았죠.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건 2007년 방영된 나라라 슛돌이 3기에서 서요새, 미태석, 김성민과 같은 미래 프로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당시 이 팀을 대적할 동나이대의 클럽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중 이강인 선수는 이 쟁쟁한 멤버들 사이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존재였으며 이미 나라라 슛돌이 이강인 스페셜 영상이 존재할 만큼 그가 가진 천재성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난돌이 정을 맞는 법,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던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의 창단 멤버 최신태 감독은 한두 살 위의 형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 이강인을 위해 구단의 강인 선수의 월반을 추진했지만 한국 정서와 맞지 않은 월반이라는 시스템과 무엇보다 주위 다른 동료의 학부모의 시기 질투로 인한 구단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강인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지금은 하늘에 계신 슛돌이 시절 강인 선수의 첫 감독님이었던 유상철 감독의 조언에 따라 축구 인프라가 발전된 스페인으로 넘어가 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입단 테스트를 보고 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 센스 있네. 어릴 적 축구 천재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던 선수들이 그 나이에 유럽의 명문 클럽에 입단한다고 한들 전 세계에서 모인 또 다른 축구 천재도 아닌 축구 괴물들과 죽어라 경쟁에서 이긴 후 바늘구멍인 1군 주전자리는커녕 경기장 잔디도 못 밟고 리턴하는 선수만 한두명은 됩니다. 더군다나 동양인 선수가 성인도 안 된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고 라리가라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리그에서 드리블 돌파 1위 및 한 시즌 풀 주전으로 뛰며 에이스급 활약을 했다는 건 이 어린 선수가 가진 천재성이 결국 번뜩임에 의존한 단발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인 선수의 심상치 않은 재능을 미리 알아보았던 스페인 축구협회는 인트로와 같이 강인 선수의 스페인 귀화를 추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합되었음에도 정작 본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라고 답하였으며 황선홍 감독 휘하, 주장 백승호 선수를 필두로 나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력으로 병역 면제를 혜택받게 되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후손으로도 알려진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을 우승하고 싶다는 일념 하에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이자 이제는 완벽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버린 일본 메시 쿠보 타케우사라는 선수죠. 시그니처 셀레브레이션 트월킹을 하며 이 선수는 2-2-3 레알 소시에다드 올해 선수 및 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될 만큼 역대급인 지난 시즌을 보내왔고 한국 바르샤 3인방과 함께 일본에서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강인 선수와 같이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났던 만큼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합니다. Bueno, afición de Champions, ¿no? 32,000 personas un martes, increíble. 이강인 선수와 같이 왼발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태격 또한 비슷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의 경우 쿠버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저돌적인 돌파가 주목이 있는 윙과 볼키핑 및 정교한 킥을 주력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생부터 자란 환경까지 공통점이 많은 두 선수는 2001년생이 어린 나이지만 현재 최고의 리그와 최고의 클럽에서 맹활약을 떨치고 있는데요. 2005년 U20 월드컵에서 두 살을 월반하여 출전 후 골든볼을 차지한 메시처럼 이강인 선수 역시 U20 18세 골든볼의 계보를 이었으며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나와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스타들의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온 이강인 선수는 대망의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리그 최연소 출전 및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레알 마드리드의 부름까지 받았던 쿠보 타케우사는 비록 레알의 굳건한 넌 EU 자리를 가져갈 만큼 무르익지 않았지만 그가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증명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스스로의 플레이가 완성된다면 충분히 일본과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두 선수를 라이벌 구도로 우거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SNS에서 장난도 치며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는 등 서로에게 좋은 자극과 때로는 응원을 주고받고 쿠보 선수는 이강인 선수 유니폼을 가져온 팬에게도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만큼 앞으로 두 선수가 사이좋게 월드클래스 그 이상의 선수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강인 선수가 남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지도했던 발렌시아의 스타 플레이어 앙헬 앙굴로 코치는 강인 선수의 적극성에 대해 칭찬한 바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의 아들이었던 강인 선수는 태권도장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야구, 줄넘기, 태권도 등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하루에 2시간의 집중 교육을 한 결과 축구에도 필요한 볼에 대한 집중력 및 다양한 신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켰고 특히 강인 선수는 10살의 나이에 이미 상위 0.1% 안에 들 정도의 체육 특기생 중에서도 월등한 레벨의 체력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 성인 무대 뛰기에는 다소 아쉬운 피지컬로 지적받았을 때도 마요르카로 이적한 뒤 보란듯이 폭발적인 벌크업을 성공하였고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지만 평가전에서 단 1분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였던 그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벤투 감독님의 요구에 따라 그가 문제가 되었던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운 활동량과 적극성에 대한 피드백으로 금방금방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혀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의 실력은 일치월장하여 소속팀 마요르카 아기레 감독의 확고한 신임과 주전을 보장받은 강인 선수는 그간 약점이 되었던 현대 축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수비적인 포지셔닝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그 후 마치 축구 도사와 같은 축구를 통달한 듯한 달라진 이강인은 무리키와 함께 팀을 위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구해내었습니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언어도 잘 통하여 전술 지시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피드백을 금방 흡수하려는 강인 선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기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벤투의 자리를 쟁취해낸 강인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필드 위에 등장하여 숨겨둔 비밀병기처럼 미칠 듯한 활약을 뽐내며 16강 진출 멤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인 선수의 이런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스페인에서의 적응도 월등히 빨랐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진출한 선수들의 가장 큰 실패 이유는 처음 겪는 높은 수준 리그의 템포에 따라가지 못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을 현지에서 먹을 수 없고 지나가잖아. 이래 코를 막아. 마늘 냄새 난다고. 안 되고 나 스스로 막 위축되니까 막 진짜 쥐구멍이라도 신고 싶고 하면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살던 곳과 180도 다른 문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친구와 가족 또한 볼 수 없으며 의식 중에 언어적인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등 온전한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심적으로 위축되며 그것이 결국 경기력으로 직결되며 혈자리를 잃고 향수병이 진해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강인 선수는 적극적으로 스페인어를 습득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강인 선수는 스페인어가 모국어보다 편하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파리에서는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과도 서스럼없이 친해지는 등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던 선수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갔던 것과 비슷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교토 퍼플 상가에 있을 때 일본어를 숙달하고 아인트호벤 시절인 네덜란드, 맨유에 입단을 하며 영어까지 섭렵했던 지성 선수와 독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기 살기로 독일판 스폰지밥 애니메이션을 보며 독일어를 마스터하려고 했던 손흥민 선수가 그 예시입니다. 무릇 겸손한 태도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건 11명이 싸우는 팀 스포츠인 축구라는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선배 축구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보며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냉철한 판단력과 때로는 겁을 상실한 듯한 도전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의 강인한 멘탈리티, 인게임 상황에서의 태도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유망주들이 리저브 팀에서 혹은 연습 경기에서 몇백 골을 때려박는 선수라도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상황 속 그 기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본인의 터치 미스 혹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팀의 패배로 귀결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연출되며 꼭 이겨야만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약육 강식의 스포츠 세계에서 일정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경우 이러한 능력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렇기에 경기력 또한 대체적으로 기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에도 언제나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그가 앞으로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박지성 선수 역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내가 이 경기장에선 최고의 선수다 라는 자기 암시를 하며 TV에서만 보던 슈퍼스타 네임드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흔히 말하는 쫄지 않는 플레이, 미칠 듯한 자신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강인 선수의 판타지 플레이들이 더욱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떨까요? 강인 선수의 장점은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편에 속하는 최상의 테크니션입니다. 또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서 어느 팀에 가든 전담 키커를 담당할 만큼 날카로운 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유연한 사고와 신체적 밸런스를 보유한 만큼 그가 가진 다양한 툴을 토대로 현재까지 강인 선수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어왔습니다. 특히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강인 선수는 10번 자리인 중앙 2선 공격수 인버티드 윙어의 역할이 주어지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뿐 아니라 왼쪽 측면의 정발 윙어, 때로는 프리롤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만이 가지고 있었던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볼 키핑 능력과 드리블 돌파, 베일 듯 날
날카로운 킥력이 한층 더 향상되며 어느 포지션에나 수준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강인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할 때는 인트로 영상과 같이 호나우지뉴처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뛰어난 상하체 밸런스를 이용한 훌륭한 페인팅 동작을 섞어가며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듯한 플레이를 자주 성공시키며 이건 국뽕을 다 빼고 봐도 그냥 남미에서 온 월드클래스 선수의 느낌이 물씬 풍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시즌을 보낸 그의 몸값은 PSG로 이적할 당시 220만 유로까지 치솟으며 프로 무대에서도 점차 적응을 하며 그가 가진 포텐셜도 어느 정도 다듬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왼발이 주력인 공격수들이 주로 담당했던 인버티드 윙어 포지션의 역할을 강인 선수 역시 선호하는 듯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역발 윙어의 정석인 메시나 아레언 로번처럼 빠른 속도를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에선 다소 같은 포지션 경쟁자인 주사위 6이 나온 덴벨레보다 파괴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에 따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2-4-2-5 시즌을 준비하며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고 탈압박에 능한 강인 선수를 레지스타, 영어로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즉 처진 위치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팀 전체의 플레이를 조율하고 전방으로 양질의 패스를 찌를 수 있는 마치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듯 보이며 이 자리에서는 강인 선수가 또 어떻게 이겨나갈지 정말 기대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눈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딱 감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간에 기대어서 안전사고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오늘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이 봤으면 됐다.